대한민국 제조업의 자부심이자 노동계의 최정점으로 군림하며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현대자동차 생산직, 이른바 킹산직이 10년도 채 되지 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들이닥친 것인지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모든 비극의 서막은 역설적이게도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2017년의 대규모 파업 직후 회사가 내린 125조 원 규모의 중대한 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승리의 환호성에 도취해 있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얻어낸 결과물이 인간이 아닌 기계를 향한 투자의 방아쇠가 되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9월 울산 공장을 가득 메웠던 파업의 열기는 뜨거웠으며 노동조합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확대 등 모든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승리를 기념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시각,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는 파업 기간 동안 발생한 1조 8,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며 경영진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이 엄청난 금액은 단순히 장부상의 적자를 넘어 전 세계에서 차를 기다리던 고객들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납기 지연으로 인해 해외 딜러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경쟁사들이 그 틈을 타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하자 현대차는 불안정한 공급망을 가진 브랜드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1조 8,900억 원이라는 손실액은 중형 SUV 전용 공장 하나를 통째로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자 수백 개의 중소기업 연간 매출을 합친 것과 맞먹는 막대한 기회비용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이제 매년 반복되는 파업 비용을 감내하며 인간 노동자와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 자체가 필요 없는 근본적인 생산 구조의 변혁을 꾀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그날 밤의 결정 이후 현대차의 자본은 울산 공장의 노후 설비를 보충하는 대신 로보틱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술력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분명 단기적인 협상에서 승리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냈지만 회사는 인간에게 의존하는 생산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과 함께 거대한 방향타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투자의 흐름이 바뀌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기지였던 울산 공장의 위상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현대차의 자금은 조용히 울산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광활한 울산 공장 부지에는 더 이상 최첨단 신규 라인이 들어서지 않았으며 회사의 시선은 이제 다른 전략적 거점을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등장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노사 갈등 없는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울산보다 월등히 높은 자동화율을 목표로 하여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조지아 공장과 인도의 공장에도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면서 현대차의 생산 중심축은 국내 울산에서 글로벌 거점으로 빠르게 분산되었습니다. 투자가 멈춘 공장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신모델 대신 단종을 앞둔 구형 모델들만이 남게 되었고 설비의 노후화와 함께 생산 효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영진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파업은 줄여야 할 불확실성이자 비용일 뿐이었으며 이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수십 년간 현대차 성장을 이끈 숙련 노동자들의 미래를 결정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파업이라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핵심 생산 라인을 주변부로 서서히 밀어낸 결과였습니다. 킹산직이라 불리던 이들은 여전히 높은 연봉을 통장에 찍고 있었지만 그들이 딛고 서 있는 생산 현장의 토양은 이미 로봇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의해 밑바닥부터 침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차그룹은 2025년 11월 향후 5년간 국내에 125조 2억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초대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대차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회사가 미래를 향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자본이 흘러가는 종착역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알던 사람 중심의 공장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전체 투자액 중 50조 5억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인공지능, AI, 로보틱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인 SDV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SDV란 기계 부품보다 프로그램과 데이터로 작동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이는 자동차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뜻합니다. 결국 전체 투자 비중의 40% 이상이 인간 노동자가 아닌 기계와 인공지능의 지능화에 투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2020년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약 1조 원에 인수하며 야심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인수 당시 1조 2억억 원 수준이었던 이 회사의 가치는 2026년 현재 30조에서 40조 원 사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기업 가치가 25배 이상 폭등했다는 사실은 현대차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정확한 미래를 겨냥했는지 입증합니다. 휴머노이드란 인간의 신체 구조를 본뜬 로봇으로 아틀라스는 단순히 걷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로봇은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올리고 정밀한 조립을 수행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이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선보인 옵티머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그 이상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수준입니다. 현대차 역시 로봇을 외부에 팔기 전 자사 공장에서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계획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2028년부터 미국 공장을 시작으로 아틀라스가 실제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는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메우는 속도가 가속화됨을 의미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뿐만 아니라 복잡한 조립 공정까지 이제 로봇의 정밀한 손길에 맡겨지게 될 것이며, 인간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돈이 흐르는 곳에 미래가 있으며, 그 화려한 로보틱스의 미래 속에서 킹산직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로만 비교하면 인간이 로봇을 이길 수 있는 항목은 이제 현장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작업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숙련된 인간 노동자가 부품 하나를 조립하는데 평균 200초가 소요됩니다. 반면 로봇은 동일한 작업을 단 180초 만에 끝내며, 하루 수천 개의 부품이 모이면 이 10%의 격차는 거대한 생산량 차이로 이어집니다. 불량률의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평균 불량률은 약 1.5% 수준입니다. 100개를 만들면 반드시 한두 개는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지만, 로봇의 불량률은 0.2%에 불과하여 압도적인 정밀도를 보여줍니다. 로봇은 피로를 모르고 감정이 요동치지 않으며 매 순간 동일한 정밀도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적인 완벽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동 시간의 차이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인간은 법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이며 야근과 특근에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일하며 단순 계산으로도 로봇 한 대가 인간 3명분의 노동 시간을 완벽히 대체합니다. 비용 비교는 경영진에게 가장 강력한 결정타가 됩니다.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금,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를 더하면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더욱 치솟습니다. 반면 산업용 로봇의 연간 유지 비용은 전기료와 부품 교체를 모두 포함해도 약 6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기 구입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5년만 운용하면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해지는데, 이는 기업 입장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로봇으로 원가를 낮추는 상황에서 인간 노동력만을 고집하는 것은 곧 가격 경쟁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불확실성이며, 기업 경영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납기를 맞추지 못해 거래처의 신뢰를 잃으면 매출이 급감하고 회사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데, 파업은 이러한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악몽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0년간 거의 매년 파업을 벌여왔으며, 경영진에게 울산 공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반면 자동화된 공장의 파업 확률은 완벽한 0%이며, 로봇은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묵묵히 작업하며 지시하면 따르고 쉬라고 하면 쉬는 통제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보여주는 높은 자동화율은 생산 일정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안정적인 납품을 보장하는 훌륭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노조의 투쟁이 강경해질수록 기업은 자동화를 추진할 명분과 가속도를 얻게 되며 인간 노동력이라는 변수를 제거하려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인구 절벽이라는 거 부할 수 없는 시대적 명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출생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며, 이는 현재 울산 공장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거대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울산 공장 생산직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이미 50대 초반에 도달했으며,
현장을 지탱하는 주축은 은퇴를 앞둔 40대 후반과 50대들입니다. 과거와 달리 20대 신입사원은 찾아보기 힘들고 30대 비중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10년 후면 현장 인력의 대다수가 정년 퇴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3교대 근무를 하며 육체적인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제조업 현장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공장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IT 업계나 금융권처럼 깨끗하고 쾌적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업무 환경을 훨씬 가치 있게 여깁니다. 아무리 킹산직의 연봉이 높다 해도 생산직 채용에 대한 젊은 층의 열기는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식었으며 이는 사측에 자동화의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경영진은 이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내보내는 대신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로봇을 도입한다는 논리로 생산 라인의 자동화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극도로 억제하고 은퇴자의 빈자리를 로봇으로 채우는 이른바 자연 감소 전략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선택입니다. 강제 해고나 명예퇴직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노조가 집단적으로 저항할 명분은 약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은 줄고 로봇은 늘어나는 구조가 안착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노조가 강경한 투쟁을 이어갈수록 회사는 새로운 인력을 뽑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되며 이는 로봇 도입을 위한 사측의 명분을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인구 절벽은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적 위기이지만 기업에게는 인간 노동력을 기계로 바꿀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이자 안전한 탈출구가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정년을 맞이했거나 시대의 변화 속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해 공장을 떠난 수많은 킹산직 베테랑들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퇴직금 3억 원이라는 돈은 얼핏 보면 넉넉한 노후 자금처럼 느껴지지만 냉혹한 사회의 현실 앞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많은 퇴직자가 치킨집이나 카페, 편의점 같은 자영업에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며 제2의 인생을 꿈꾸지만 준비 없는 창업은 종종 비극적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부품 조립과 용접에만 매진해온 이들에게 손님 응대와 마케팅, 재고 관리라는 자영업의 생리는 너무나 생소하고 가혹한 도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창업 후 5년 안에 문을 닫는 비율은 무려 66%에 달합니다. 특히 음식업의 경우 100곳이 개업할 때 96곳이 폐업하는 참담한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어 평생 일군 퇴직금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기 일쑤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퇴직자들은 결국 월 180만 원 남짓을 버는 경비원이나 대리기사 일을 전전하며 연봉 1억 원에 화려했던 과거를 쓸쓸히 추억하게 됩니다. 공장 안에서만 통용되던 그들의 숙련된 기술은 차가운 사회로 나오는 순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기술의 비극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울산 공장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로봇의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조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실제 조립 라인에 투입되어 인간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알던 공장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로봇 팔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최첨단 자동화 기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 로봇의 가동 상태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보조적인 역할로 밀려나게 됩니다. 연봉 1억 원을 받으며 제조업의 신화를 썼던 킹산직이라는 용어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현장직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그 빈자리는 신입사원이 아닌 차가운 금속 로봇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단순히 현대자동차와 울산 공장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습격은 이제 제조업의 담장을 넘어 사무실과 창구, 심지어 전문직의 영역까지 무섭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처리하고 고객을 응대하며 복잡한 지식을 다루는 일조차 이제 기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킹산직이 마주한 비극적인 현실은 내일 우리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고된 미래이자 피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기업은 감정이나 윤리가 아닌 비용과 효율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더 싸고 안정적인 기계를 선택하는 것은 자본의 본능입니다. 현대차가 125조 원을 투자해 생산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를 아끼려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했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하며 준비 없는 변화는 기회가 아닌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도 지금의 일자리가 안전하다고 장담하며 기계와 차별화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장 대답하기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하며 킹산직의 몰락이 주는 메시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2017년의 파업 승리가 역설적으로 125조 원 규모의 자동화 투자를 부르는 트리거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며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가혹한 퇴장이 기다릴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해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